네,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두산 로보틱스 한번 함께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 코드명은 454910. 요 종목에 대해서 함께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차트는 좀 나쁘지는 않아서 차트는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우선은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네, 우선 비즈니스 모델 좀 알려주실래요? 비즈니스 모델 좀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코어 기술이 무엇인지 코어 기술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해자 기술 혹시 이 회사의 해자 기술 코어 해자 기술 좀 알려주세요. 아 그것 좀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거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제가 한번 쭉쭉쭉 이야기할 테니까는 맥락 파악 좀 해주세요. 두산 로보틱스. 네, 454910 두산 로보틱스. 딱 하죠. 우선은 PBR은 20.49이고 뭐 업종 대비는 좀 낮다고는 나오긴 하는데 2015년에 설립돼 가지고 산업용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 근데 이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 다 하는 거예요? 로봇 쪽에서?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 쪽에서도 핵심 코어 기술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협동 로봇과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여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고객은 누구예요? 이 회사가 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고객이 누구야?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메인 고객이 누구지? 그 뭐 혹시 이게 엔비디아 쪽이에요? 그쪽인가? 그쪽에도 좀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대형 고객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뭔가 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매출액은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돈도 못 벌고 있고. 당연히 지금은 투자 상황이죠. 매출액은 2023년에 530억, 2024년에 468억, 2025년에 330억,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분기 매출은 증가하긴 하네. 어, 6월에 45억, 9월에 분기 매출, 네, 9억에, 죄송합니다. 9월에 102억, 12월에 130억. 근데 매출은 증가해서 이건 긍정적이긴 하네. 요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다 많았는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많았고, 재무상태표는 네, 괜찮죠. 뭐 안정적이고. 네, 뭐 자본금의 변동성 없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까지도 다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뭐 영업활동 현금의 마이너스가 손실이 줄어든 건 있는데 마이너스 173억. 재무로는 볼 수는 없는데, 그치? 근데 아까 매출은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3년도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어들긴 했죠. 2024년도에는 468억이었다가 2025년에 330억이었으니까는 매출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 파이를 못 잡고 있다는 거잖아. 시장 파이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이게 회사가 성장하려면 시장 파이를 더 넓혀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고객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잡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매출이 문제가 있네. 근데 그나마 분기 매출을 봤을 때는 45억, 102억, 130억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될 만한 건 있긴 한데 이거 뭐가 명확하게 없으면은 애매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회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계약이란지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란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코어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회사의 경쟁력 코어 기술, 그래 일반적인 거 말고 이 회사만의 어떤 완전 독자적인 이 부분은 진짜 이 회사만의 코어 기술이다.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 뭐 있어도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하고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 만들고 냉정하게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피지컬 쪽 여기에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력 같고 그리고 그거 뭐 해봤자 뭐 이렇게 두산 쪽 그룹사 쪽에만 적용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메인 이 회사의 이 제품은 다른 데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에서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기술력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글로벌 기업들과 어차피 수출을 해야 되잖아. 수출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너무 작잖아. 국내 시장은 그냥 맛보기 정도 수준인 거고 실제로 해외 쪽하고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 만약 그게 없으면 안 되지. 그게 없으면 뭐 시장 파이가 큰 건 아니니까 미래의 가치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혹시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말고 혹시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 미래가치 모멘텀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 다른 범주 내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 다른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 회사는 재무가 안 좋아서 연결 재무제표 잠정 공시 나왔네 4월 28일 나왔다 좋아졌다 야 좋아졌다 야 나왔다 2026년 1분기 2025년 4분기 보다 17.6% 그 확실히 매출 좋아진다요 그럼 긍정적이긴 하겠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89% 증가했다 전년 동기는 이제 528억이었는데 맞지? 아니 죄송합니다. 5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52억이 된 거지. 그래서 189% 매출은 증가한다.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영업이익의 손실은 줄어들었지. 26.6%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손실이 줄어든 건 있어. 손실이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의 45% 손실이 줄어들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7% 손실이 줄어들었다. 그래 나아지는 게 있네.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매출 많이 증가했다. 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7% 증가했으니까 이건 좋긴 하구나. 전기 대비 17.6%. 그러니까 아까 이게 증가긴 했었어.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분기로 130억, 그다음에 152억.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파이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게 있지, 실제적으로. 근데 그 시장 파이의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그 시장 파이가 그냥 국내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면 좀 그렇고, 약간, 그렇고. 그래도 뭐 매출이 증가하니까 나쁘진 않겠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공매도 있긴 있네. 공매도는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게. 공매도가 있는 건 뭐 기술적 관점이니까 조금 이따 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어 기술인 것 같아. 코어 기술. 그러니까 미래 모멘텀.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미래 가치가 있으려면 미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미래 모멘텀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거 교차 검증해서 알려주세요. 임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거 있는지 그 교차 검증해서 알려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코어 기술하고 그 다음에 혹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하고 있는 거 있나?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지컬 AI 쪽을 뭔가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긴 하거든. 하드웨어 쪽은 너무 흔해 빠져서. 근데 하드웨어 쪽도 뭐
액추에이터 그쪽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뭐 경쟁이 크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긴 하겠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AI 시대에는 피지컬 AI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필요하긴 하지. 뭐 비주얼 랭귀지 모델 같은 거 물론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쪽이 있어 주면 진짜 해자가 되긴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네 그냥 하드웨어의 그냥 액추에이터 기술력이라고 한다면은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면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 파이만 늘려야 하는 거고 근데 물론 그렇지 뭐 다른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계약권이 계속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가 있긴 하겠지. 어이씨 끝났다. 프롬프트가 길죠. 이거 지금 다 쓴 거거든. 근데 여기만 물어보지 말고 얘한테도 물어봅시다. 오퍼스. 근데 GPT도 괜찮아. GPT 5.5도 근데 아무래도 약간 성능이 약간 더 낫지.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더 나은 건 있어. 오퍼스가 그냥 약간 더 나은 건 있어. 한번 봅시다. 사용자님의 잡으신 축이 맞습니다. 이 종목은 협동 로봇 시장이 크다 보다 진짜 독자 해자가 있나.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협동 로봇 그쪽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진짜 독자 해자가 있나? 매출 증가의 고객, 지역, 프로젝트 주체가 누구인가?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모멘텀, 멀티플을 정당화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 물론 꼭 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로봇 테마주로 보면 안 되고 단품 협동 로봇 회사에서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실제 전환 중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 단품 협동 로봇 회사에서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아,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하드웨어 협동 로봇 자체만으로는 아직 압도적 독자 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 XCI 인수, 원 XCI를 인수했대. 북미 EOL 자동화 솔루션, 북미 EOL 자동화 솔루션. 엔비디아 기반 심2 리얼 에이전틱. 그래? 엔비디아 쪽도 뭐 있나 보다. 그리고 로봇 OS. 사람용 휴머노드로 이어지는 방향은 확실히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스토리입니다. 문제는 아직 그 스토리가 매출 수익성 대형 반복 수주로 충분히 증명된 단계는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있다네. 원 XCI 인수, 북미 EOL 자동화 솔루션, 그 다음에 엔비디아 기반의 심2 리얼. 이게 이제 저거거든. 엔비디아의 그 피지컬 AI 그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이제 현실화 시켜주는 그게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시켜주는 게 있어. 그쪽하고 뭔가 매핑이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긴 하겠지. 그리고 산업용 휴머노이드로 이어지는 방향. 그렇지.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어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뭔가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미래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 피지컬 AI 시장에 어느 정도 부품 제공으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 회사의 멀티플이 될 수가 있긴 하겠죠. 단순 로봇 판매에서 솔루션 판매로 전환 중. 두산 로보틱스의 기본 산업은 협동 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로봇팔 제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밀고 있는 방향은 단순히 로봇팔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 공정에 맞춰 자동화 솔루션 패키지를 파는 중입니다. 자동화 솔루션 패키지 현재로서는. 근데 이것이 현실적이긴 하겠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 하드웨어, 로봇팔 제어기의 안전기능, 다양한 페이로드 제품군.
그냥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제조 자동화 솔루션 뭐 이런 거 있고 EOL은 뭐냐? 포장 적재 출하 직전 이거 공정 자동화 있다. 원 엑시아 인수 북미 성장주 북미 쪽. 그다음 소프트웨어 심투 리얼 이쪽도 한다고. 이거는 이제 미래 멀티플의 핵심 피처. 이게 붙어야 돼. 로봇 쪽은 약간 로봇이 왜 휴머노이드 미래 가치가 있어. 이 깡통 로봇에다가 깡통 로봇이잖아. 기존에 깡통 로봇 팔다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두뇌가 들어가야지. 아 이게 드디어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개념. 그러니까 로봇이 휴머노이드 개념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AI 시대에 맞긴 맞지. 그렇게 못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 부품으로만 가야 돼. 그러면 부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부품으로 갈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이쪽이 이렇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멀티플이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피지컬 AI 로봇이 실제 공간을 인식, 추론, 행동하는 AI 아직 초기지만 가장 큰 스토리. 그러니까 요쪽이 미래 모멘텀이긴 하지. 이게 확실한 모멘텀이긴 한데 이걸 추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즉 예전 구조는 로봇팔 판매였다면은 지금 회사가 만들려는 구조는 로봇팔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 AI 실행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붙어야 돼. 이 로봇팔과 공정 자동화는 이건 기존에 있던 거야. 멀티플이 붙으려면 소프트웨어 쪽하고 AI 실행 플랫폼 이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야기한 거죠. 고객은 누구인가? 엔비디아가 고객이라기보다 기술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객이라기보다 파트너, 엔비디아와는 매출 고객 관계라기보다 AI 로봇 플랫폼 협력 관계에 가깝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AR 로봇 시뮬레이션 학습 인프라와 자사가 개발 중인 에이전틱 로봇 OS를 연결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저거잖아. 엔비디아 거야, 이거는. 엔비디아는 이게 있어요. 피지컬 AI OS가 있어요. 이 AI가 있어. 그러니까 LLM이 있듯이 LLM 우리가 쓰는 AI가 LLM이거든요. 이런 엔진이 있듯이 피지컬 엔진이라고 이게 이미지로만 그 AI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다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적 사고자들이 이미지로만 판단하잖아요. 언어적 사고자는 언어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거고 피지컬 AI는 공간적 사고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AI의 개념이 그 트랜스포머가 있잖아. 트랜스포머에서 LLM 언어 임베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LLM이고요. 이 데이터가 언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LLM은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이 임베딩 된 토큰 자체가 이게 언어거든요. 단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걸 토큰이라고 하지. 근데 피지컬 AI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 텐서 기반,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기반에 여기는 이제 만차원 정도죠. 만차원의 환경 변수를 만드는 거고, 네, 여기 피지컬 AI도 만차원의 환경 변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임베딩 할 때 이 임베딩 토큰 있잖아요. 토큰이 뭐냐면은 이게 이미지.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어는 단어인 거고 우리가 쓰는 단어. 이거는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게 되면 이미지잖아.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다 이미지로 그거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근데 그거에 대한 OS, 그거에 대한 엔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엔비디아에서 갖고 있죠. 피지컬 AI. 이 협력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로봇 실행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을 대량 구매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 생태계를 활용해 로봇 지능화 기술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 생태계를 활용해 로봇 지능화 기술을 끌어올린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고객 중은 제조, 물류, 식음료, 자동차 쪽. 두산 로보틱스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글로벌 적용 고객에게는 제너럴 모터스, 하이네켄, 다농, 노열 메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편에는 유럽 파트너들과 공동 개발한 솔루션이 현재 글로벌 고객사에 도입 활용 중이라는 구조라서 두산이 직접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네, 공장 자동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국내외 고객 축은 광진그룹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광진그룹에 2027년까지 100대 이상의 제조용 로봇 솔루션을 순차 공급하기로 했고 광진그룹은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등을 고객으로 둔 자동차 도어 시스템 부품사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직은 저거죠. 그래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지금 영업을 진행하는 거죠. 고객 파트너 엔비디아, 기술 파트너 피지컬 AI 시뮬레이션 로봇 OS 스토리. 여기도 있네.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거 아마존 쪽. 아마존 웹 서비스 쪽. 아마존. 음성 기반 로봇 솔루션. 음성 기반 로봇 솔루션. 원엑시아 고객군. 북미 제조 포장 물류 고객.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해외 고객이 있긴 있다. GM 유럽 적용 사례 글로벌 레퍼런스 광진그룹 자동차 부품 제조 두산그룹 내부 테스트베드 초기의 적용처 코어 기술 하드웨어 해자보다는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핵심. 사용자님 말한 것처럼 협동 로봇 하드웨어만 보면 냉정하게 압도적 독자 해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미 유니버설 로봇, 화낙, 야스카와 국내외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로봇팔 자체는 기술 장벽이 있지만 두산만 가능한 독점 기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독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건 영업력이야.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후보 코어 후보, 협동 로봇 하드웨어 라인업, 해자 강도는 중간, 안정성, 사용 편의성 중간, 웹스토어형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 잠재력 있음, 원 엑시아 기반 EOL 솔루션 지금 매출로 연결되는 가장 현실적인 코어. 그리고 이런 게 미래 가치가 있지. 엔비디아 아이작 심 이게 OS예요. 이게 공간 피지컬 AI OS 시뮬레이션 쪽이거든요. 이쪽하고 뭐 같이 뭘 하면 좋긴 하지. 에이전틱 로봇 OS AI가 환경 이해, 경로, 최적화 작업 실행 지원. 요것도 아마 저걸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로봇들이 물류 로봇들이잖아. 이 물류 로봇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이 중앙 OS 로봇 OS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그 얘네들을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그쪽인 듯 싶습니다. 아직 초기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죠. 특히 로봇 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피지컬 AI주로 갈 수 있는 기초긴 하거든요. 산업용 휴머노이드 2028년 제품화 계획 언급 고위험 고잠재. 제가 보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진짜 코어는 로봇팔 그 자체가 아니라 고객 공정에 꽂히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AI 실행책을 얻는 능력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실제 하고 있다. 다트슛와 이 슈트라고 읽으면 되죠. 다트 스위트?
두산 로보틱스의 다트 스위트, 국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고유 명사. 두산 로보틱스가 출시한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화살, 손살같이 움직이다.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거. 슛, 한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끼쳐. 이게 아마 그걸 거야.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네, 로봇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플랫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스위트 구성을 가집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앱 사고 파는 마켓, 로봇 구동 및 운영 체제, 소통 및 기술 지원, 커뮤니티. 다트 슈트 맞지? 스위트인가? 스위트. 다트 스위트. 다트 스위트는 빠르고 민첩한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빠르고 민첩한 소프트웨어. 이쪽이구나. 소프트웨어 OS.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 OS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 로보틱스는 다트 스위트를 통해 여기 발음 있네. 두산 로보틱스는 다트 스위트를 통해 협동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는 개발 환경, 앱스토어, 실행 플랫폼,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됩니다. 회사 설명상으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로봇 기능을 내려받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쪽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로봇들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회사가 그 로봇 팔만 그런 거 협동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어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로봇들을 협동 로봇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이죠.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발 좀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최근 에이전틱 로봇 OS 에이전트형 로봇 운영 체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가 AI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경로를 최적화하고 안전하고 정밀한 작업 실행을 지원한 구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를 엔비디아의 AR 로봇 시뮬레이션 학습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다. 이게 성공하면 단순 로봇팔 회사가 아니라 산업 현장용 로봇 실행 플랫폼 회사로 재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회사의 멀티플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산업 현장용 로봇 실행 플랫폼이 있으면.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상용 매출로 검증된 회사가 아니라 2027년 지능형 로봇 솔루션,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 프로젝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쪽으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멀티플로 잡힐 수가 있으니까. 2026년 1분기 만약에 이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로봇만 만들면은 그건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부품이 정말 뭐 고밀도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리고 그런 이제 로봇 기능이 뭐 우주 항공 산업에만 오직 갈 수 있고 우주에서만 될 수 있고 뭐 그런 걸 증명하게 되면 진짜 뭐 원자재 원재료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입증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붙어줘야지 멀티플이. 2026년 1분기 실적 매출 반등은 분명히 긍정적. 하지만 흑자 전환은 아직 멀다. 사용자님이 보신 2026년 1분기 숫자는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026년 1분기에 이거 아까 봤죠?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 증가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약간 이제 모멘텀 위주거든요. 모멘텀 위주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 평가를 할 적에 매출의 성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매출의 성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죠? 매출 총이익이죠. 그걸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 매출의 질이 매출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매출 증가의 질입니다. 이번 매출 증가는 단순 국내 수요뿐 이게 말이고요.
이번 매출 증가는 단순 국내 수요만이 아니라 유럽 고객 원 엑시아 인수 효과, 유럽 고객 확대, 원 엑시아 인수 효과, 북미 EOL 부문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미국 법인의 EOL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북미 쪽에 미국 법인 미국 법인의 EOL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에 127% 증가했고 수주 잔고도 200억 원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사용자님이 걱정하신 시장 파일을 못 잡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정말 그 우려가 컸고 작년까지. 근데 2026년 1분기는 그 우려가 조금 완화된 첫 분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체크해봐야 되죠. 물론 이제 현재까지는 괜찮긴 합니다. 원 엑시아 인수가 가장 현실적인 모멘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원 엑시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025년 미국 자동화 솔루션 기업 원 엑시아, 미국의 자동화 솔루션 기업 지분이 89.59% 인수했습니다. 원 엑시아는 제조, 포장, 공정력, 턴키, 자동화. 잠깐만. 원 엑시아는 제조, 포장, 제조하고 포장, 공정력, 턴키,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팔레타이징, 케이스 패킹, 케이스 이렉팅 같은 이후에 자동화 강점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왜 중요한가? 두산 로보틱스는 노브팔을 파는 회사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노브팔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공정에 바로 들어가서 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완성형 솔루션을 원합니다. 완성형 솔루션을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원 엑시아라는 거죠. 이게 맞게 진행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협동 로봇 판매량 증가가 아니라 솔루션 매출 비중 확대로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솔루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 두산 로보틱스 원 엑시아 인수는 단순히 회사를 샀다는 개념을 넘어 로봇이라는 점이 공장이라는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전략적 점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즈니스 공간 상황에 맞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두산은 성능 좋은 노브팔을 팔았지만 고객은 이를 설치할 도면 주변 장치를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원 엑시아의 기술력을 더해 고객에게 로봇이 들어간 완성된 작업 시제를 턴키 통째 아예 이렇게 하는 거네. 공장에다가 로봇들이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겠네. 이 패키징 된 것을 아예 통째로 판매를 해버리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로봇팔 하나만, 그러니까 공장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각각의 로봇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봇팔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판매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 제조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를 판매하는 거네. 원 엑시아의 기술력을 더해 고객에게 로봇이 들어간 완성된 작업실 턴키를 통째로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고민할 필요 없이 비어있는, 그쵸? 이거 봐봐. 비어있는 공장 바닥에 두산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러니까 이런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 해당 고객사의 회사에 옮겨버리는 거야. 예전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브팔만 팔았지. 근데 아예 이렇게 팔게 되면은 이런 솔루션 팔게 되면 맞춤형이 되지. 그러니까 이러면 좋은 거지. EOL 엔드 오버 라인 공장의 출구를 장악하다. 언급하신 엔드 오버 라인은 공정의 마지막 단계, 즉 제품이 박스에 담겨 팔레트에 쌓여 나가는 출구 공간을 의미합니다.
케이스 이렉팅, 접혀 있는 종이 박스를 입체적으로 펼쳐 바닥을 만드는 공간 확보. 그다음에 케이스 패킹, 물건을 박스 안에 정교하게 채워 넣는 밀도 최적화. 물건을 박스 안에 정교하게 채워 넣는 밀도 최적화. 무거운 박스를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간. 공장의 출구는 모든 물류가 모이는 병목 구간입니다. 두산이 이 공간의 자동화 솔루션을 장악했다는 것은 제조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제하는 게이트 키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북미 시장이라는 영토 확보. 미국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함으로써 두산 로보틱스는 태평양 너머 북미라는 거대한 경제적 영토에 전진 기지를 채운 셈입니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놀라운 회복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지배력 강화. 이번 인수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만 만드는 회사에서 공간의 자동화를 설계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사건입니다. 이제 두산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의 패턴 그 자체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통합은 향후 다트 스위트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원 엑시아의 하드웨어 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면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원 엑시아는 하드웨어 시스템이야? 하드웨어 시스템의 패키징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트 스위트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이야? 그거를 운영하는? 근데 이거 원 엑시아는 미국 기업인 원 엑시아라는 걸 알겠어.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냐? 왜냐면 소프트웨어하고 구분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공장의 하드웨어 플랫폼 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플랫폼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리고 다트슛 이거는 어느 회사 거야?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야? 좀 쉽게 현장감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의 공간에서 활용되어지는 거. 현장의 생생한 공기 속에서 하드웨어라는 몸체와 소프트웨어라는 두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공간의 관점에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원 엑시아, 공간 바닥을 채우는 강력한 하드웨어 시스템. 원 엑시아가 만드는 것은 로봇팔 하나가 아니라 공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 패키지 물리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를 엔드 오브 라인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부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 프레임, 튼튼한 철제 안전패스. 그러니까 물리적 경계 영역을,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공급 장치, 제어반, 박스 공급기에 로봇이 일어날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하는 인프라. 제어반. 그리고 그리퍼, 로봇 끝단에 달린 집게, 진공 흡착기, 물체를 실제로 움켜쥐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조립된 팔레타이징 셀. 공장 바닥에 바로 내려놓는 완성형 하드웨어 팩. 이런 공장에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쉽게 말해 원 엑시아는 공장 구석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 모든 물리적 기계 덩어리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관점. 다트 스위트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스마트 OS. 다트 스위트는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원 엑시아라는 몸에 들어가는 영혼이자 운영 체제와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모습.
예전에 로봇을 움직이려 보면 전문가가 검은 화면에 복잡한 코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트 스위트는 스마트폰처럼 아이콘 중심의 UI를 제공합니다. 작업자가 태블릿을 들고 박스를 저기 3층으로 싸라고 화면에서 드래그하면 다트 스위트가 그 명령을 계산해 원 엑시아의 하드웨어 팔로 전달합니다. 원 엑시아는 하드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는 소프트웨어. 이거는 미국 회사고, 미국 인수하는 회사고, 다트 스위트는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운영 체제. 로봇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디지털 공간. 알았죠? 이 정도면. 네,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공장이 있지. 이 공장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해 주는 곳은 미국의 원 엑시야. 이건 인수했다는 거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운영해 주는 것은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다트 스위트.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패키징화 되는 거죠. 패키징화 된 것을 고객에다가 바로 턴키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지. 바로 하드웨어 플랫폼 공간에 소프트웨어의 지능을 심어 미국 시장이라는 영토를 장악하려는 하드웨어 플랫폼 공간에 소프트웨어의 지능을 심어 미국이라는 영토를 장악하려는 두산의 전략입니다. 즉, 원 엑시아는 로봇이 서 있을 집을 짓는 것이고 다트 스위트는 그 집에서 로봇이 똑똑하게 살게 하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는 이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 이 패키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턴키로 판매가 되는 거지. 이러면은 의미가 있지. 이러면은 진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지. 피지컬 AI 모멘텀 진짜 있긴 있다. 하지만 아직 검증 전.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스토리는 세 가지입니다. 엔비디아 협력. 두산 그룹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통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아까 그 얘기가 이 얘기죠. 두산그룹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통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건설기계, 발전 설비, 로보틱스 영역에 엔비디아의 물리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산은 각 사업 영역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아이작심 로봇 시뮬레이션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이지. 로봇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쿠로보 GPU 기반 로봇 경로 계산과 연결된 심투리얼 시뮬레이션 현실 전이 기술이 언급됩니다.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도 두산 로보틱스가 아이작심 로봇 시뮬레이션과 쿠로보 GPU 기반 로봇 경로 계산을 활용한 심투리얼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로봇 그냥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WS 이게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쪽. 두산 로보틱스는 오토매티카 2025년에서 AWS와 공동 개발한 잠깐만 이거 맞지? 혹시 몰라서 이게 줄임말이래 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서 예, 그쵸. 예, 아마존 쪽이죠.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지금 보니까는 아마존하고 엔비디아 쪽하고 계속 연결돼서 하네. 뭔가를 하긴 하네. 그쵸?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K 휴머노이드
두산 로보틱스는 정부 주도의 K-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에도 기계 로봇 분야 수요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두산 로보틱스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 실증 탑재, 양산까지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에도 로봇 제조사로 참여해 AI 공용 모델 개발 지원, 하드웨어 핵심 기술 및 부품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멘텀들은 방향성은 강하지만 아직 2026년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검증된 매출원은 아닙니다. 즉 주가 멀티플을 높이는 재료는 맞지만 아직은 기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가치. 그냥 아직까지 실현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해보라는 얘기지. 냉정한 해자 판단. 사용자님이 원하시는 과장 없이 기준으로 보면은 협동 로봇 하드웨어 부분 해자 국내 1위 경쟁력은 있으나 글로벌 독자 해자는 아니다 겠지.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영업을 이야기한 거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감속기 등 부품 약한 불명확하다. 두산만의 압도적 부품 해자라고 보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했으면 하드웨어 쪽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솔루션이 있어야 돼. 이 회사는 솔루션 패키징으로 판매해야 되는 거야. 안정성, 사용 편의성 중간. 협동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나 독점성은 제한적이다. 다트 스위트 잠재적 해자. 생태계가 커지면 강해지지만 아직은 검증이 부족하다. 원 엑시아 2OL 솔루션 현실 해자. 북미 매출과 수주 장구로 연결. 요거는 의미가 있긴 하겠다. 그쵸? 요거는 원 엑시아 2OL 솔루션 현실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심투 리얼 미래 해자. 엔비디아 생태계와 결합 시에 차별화 가능. 에이전틱 로봇 OS 가장 큰 미래 해자 성공 시 플랫폼 가능. 아직 상용 검증 전. 산업용 휴머노이드 고유형 고잠재 멀티플 재료는 강하지만 실적화는 먼 이야기. 따라서 제가 보는 로보틱스의 코어는 이겁니다. 현재 코어 협동 로봇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 솔루션. 원 엑시아 기반 북미 2OL 자동화. 미래 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현재 코어는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회사 가장 기본 비즈니스 모델. 협동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 솔루션. 그다음에 실적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래 코어는 에이젠틱 로봇 OS 그리고 심투 리얼 피지컬 AI. 요런 게 좀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고. 아직 약한 부분 하드웨어 자체의 압도적 독자 해자, 흑자 수익성, 대규모 반복 수주 증명.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여기까지 현실적으로 아직. 그래도 약간 그래도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죠. 이쪽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확실하게 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체크포인트. PBR 20배라면 단순 제조업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시장은 이 회사를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미래 지능형 로봇 플랫폼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건 딱 이겁니다. 반드시 확인할 거. 5개 지표. 시장 파이 확대 확인. 그렇죠. 이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 엑시아 수주 잔고 증가 여부. 수주 잔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북미 이후의 솔루션 실수요 확인. 솔루션 매출 비중. 단품 로봇 회사에서 탈피하는지. 매출 총이익과 판단. 이거. 팔수록 손해 구조가 이건 이제 재무 보시면 될 거고. AI 솔루션 실제 고객 적용. 피지컬 AI 스토리가 매출로 바뀌는지 확인. 특히 사용자님 말한 것처럼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 손실이 계속 크다면 매출은 주가는 뉴스와 테마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 신뢰는 약합니다. 반대로 매출 증가, 수주 잔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의미가 있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솔루션 비중 확대, 손실 축소가 동시에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최종 판단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 증가, 원 엑시아 인수 효과가 실제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 북미 EOL 자동화 매출과 수주 잔고가 확인됨, 엔비디아, AWS, 오문 디바이스, AI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스토리가 있으면 단품 로봇에서 솔루션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긴 한데 부정적 주의 현상, 아직 영업 손실이 크고 흑자 구조가 아니다.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는 독자 해자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엔비디아는 고객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에 가깝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는 아직 실적보다 기대 가치에 가깝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미 미래 기대를 상당히 반영하는 상태다. 약간 이제 밸류션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밸류션 가치는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되긴 해요. 요거 약간 이제 세력 물량을 좀 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장 코어 두산 로보틱스의 본질은 협동 로봇 제조사에서 북미 EOL 자동화 이건 이제 자동화 피지컬 AI 로봇 실행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회사입니다. 피지컬 AI 다만 지금 확인된 현실 해자는 원 엑시아 기반 솔루션 매출이고 엔비디아 에이젠틱 로봇 OS 휴머노이드는 아직 미래 해자로 후보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면 됐죠? 요 정도면 어떤 회사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이거는 이제 저거죠. 이거는 오퍼스 클로드 요거까지 뭐 아니 딱 보고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엔비디아 협력 그치 원 엑시아하고 북미 증설. 근데 이거는 딱 그게 돼 있지. 클로드는 약간 딱 보기에도 약간 보고서 같은 느낌 있지. 스캔 앤고 플러그 앤 플레이 매출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리스크는 아까 이거 다 이야기한 거야. 마지막만 이야기될까? 이 회사의 진짜 모습 코봇 하드웨어 회사로서 정체 잠시만요 소리 죄송. 아니 원래 이 시간에 운동을 가야 될 시간이라서. 종합 현상의 결. 이 회사의 진짜 모습 코봇 하드웨어 회사로 정체. 매출 성장은 본업이 아니라 북미의 M&A로 만들어내는 중. 코어 해자는 기술이 아니라 북미 채널 원 엑시아와 두산그룹 백업. 미래가치 모멘텀은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서사. 이게 현재 주가의 멀티플을 떠받치는 본체. 본업 매출이 아니라 서사가 멀티플을 만들고 있는 게 현상의 정확한 결이다. 2026년에서 2027년 동안 원 엑시아 매출이 실제로 분기 200억 대 이상으로 올라오는가? 요거 체크해 보세요. 수주잔고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사업 보고서에 있을 거예요. 2027년 에이젠틱 로봇 OS 상용화 실물로 나오고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세스에서 실제 결과물이 나오는지 약간 좀 미래 모멘텀을 봐야겠대요. 미래 모멘텀을 해가지고 지금 2026년인데 내년 뭐 이렇게 에이젠틱 로봇 OS 상용화 실물로 나오는지 이런 거 체크. 이 두 개 중 하나라도 깨지면 서사가 무너지고 멀티플 정당화가 어려워지고 둘 다 충족되면 지금 주가도 싸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치? 그래서 현재 뭐 재물은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멀티플은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된 지 4년차.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최근에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지분도 좀 볼까요? 이건 있다. 이제 요번에 그 띵 올라갔는데 예, 공매도 엄청 때렸죠. 31만 8천 주, 10만 9천 주. 그치? 두 번 때렸어. 예, 두 번 때리니까는 네. 고가로 18.10.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장대 음봉 캔들 나왔죠. 석비령 캔들 그쵸? 장대 음봉에 석비령 캔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비령 캔들 나왔으니까 좀 약세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추세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추세 흐름은 우상향은 맞죠.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차트는 볼만하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치? 여기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 보게 된다고요. 수급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쵸? 기관계가 최근에 들어왔다, 그치? 개인. 아직까지는 뭐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좀 기관계가 좀 들어온 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는 좀 예뻐 보이긴 하죠. 따라라. 차트 뿅 하고 올라갔으니까 요런 데가 지지 라인 되긴 하겠네요. 요쪽 라인 그쵸 여기. 근데 요거는 이런 거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니까는 계속 이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는 약간 이제 빵빵 차트는 예뻐 보인다 그쵸. 차트는 전형적으로 되게 예쁜 차트 그쵸? 되게 쉬운 차트. 근데 이제 차트는 항상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외부적 환경에서. 근데 지금은 현상으로 봤을 때는 예쁘긴 해요. 그렇죠. 딱 예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은 네, 여기죠. 85,000원? 85,000원 요 자리. 여기에서 104,000원. 104,500원. 네, 여기에서 이제 지지라인이 형성돼야 되겠죠? 얘가 있죠. 네,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 그러면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늦게 움직인다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 추세 꺾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밀리긴 하겠죠. 밀리면 다시 여기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다시 만들고 빨리 올라가면 이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거고 빨리 올라가면 이 추세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고 있지. 느리면은 네 여기서 지지하다가 다시 이 추세 걸려서 수렴하는 척 하다가 그쵸 수렴하는 척 하다가 다시 눌리겠죠. 눌리면 여기서 다시 바닥 다져지. 다지면 다시 올리고 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지. 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됐죠. 이 정도면 됐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장시간 좀 살펴봤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살펴봤네. 어,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로봇 쪽 이 회사가 그냥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품만 판매하는 회사냐 아니면 피지컬 AI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느냐 그걸 좀 체크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피지컬 AI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북미 시장을 고려하면서 엑사원인가? 네, 그런 회사들도 인수하면서 나름대로 시장 파일을 늘려가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그건 있어요. 잠재적 경쟁력은 하나하나 조금은 쌓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형성된 건 아니까. 그걸 좀 고려하신다면, 그것 따른 뭐 미래 가치를 고려하신다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만 좀 살펴본다면 두산의 지분율이 49.98 거의 50% 갖고 있네, 그치? 네, 또 두산이 또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약간 이제 미래 가치관, 피지컬 AI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LLM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AI긴 하죠. 그리고 한국은 특히 피지컬 AI 쪽에 좀 뭔가 특화된 환경이 나라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은 여기 보니까는 2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0%. 200%에서 잘만 만들어 준다면 좀 크게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구간이라는 걸 좀 염두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투자금 운영 전략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 보긴 하지만 이게 또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을 이어서 좀 왜냐면 이 폭 자체가 200%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조정을 오랜 시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027년까지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피지컬 AI 쪽은 아니잖아. 그쪽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안목을 갖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여기 큰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